여러분, 오늘 AI한테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이메일 초안 써달라고, 보고서 요약해달라고, 아니면 그냥 뭔가 모르는 게 생겨서 바로 챗GPT 켜셨나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AI한테 일정 정리를 맡겼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예전엔 이걸 혼자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이 AI 도구를 켜고 있어요. 이메일, 코딩, 기획안, 번역, 심지어 감정 상담까지 AI가 대신 처리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잘 얘기 안 해주는 게 있어요. AI가 우리 대신 생각하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뭔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MIT 미디어랩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챗GPT를 사용한 그룹은 스스로 생각한 그룹에 비해 뇌의 기능적 연결망이 가장 약하게 측정됐어요. 쉽게 말하면 AI를 쓸수록 뇌가 덜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UC 어바인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평균 화면 집중 지속 시간은 지금 고작 47초예요. 2004년엔 2.5분이었는데 20년 만에 68%가 줄어든 거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현상의 핵심 원리 3가지를 파헤쳐 볼 거예요. 첫째, AI 과의존이 뇌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드는가. 둘째, 왜 AI를 쓸수록 오히려 더 지치는가. 셋째, 뇌를 지키면서 AI를 쓰는 실질적인 방법. 이 3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AI를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영상의 핵심은 3가지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원리, AI가 생각을 대신할 때 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025년 MIT 미디어랩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어요. 참가자는 20대 54명. 연구팀은 이들을 3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챗GPT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글쓰기 과제를 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인터넷 검색만 허용했죠. 세 번째 그룹은 아무 도구도 없이 오직 자기 머리만으로 과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과제가 끝난 후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뇌 활동을 측정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챗GPT를 쓴 그룹은 뇌의 기능적 연결망이 3그룹 중 가장 낮게 나왔어요. 특히 전두엽, 그러니까 판단하고, 계획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영역의 활동이 현저히 낮았죠. 반면 아무 도구도 없이 스스로 고민한 그룹은 뇌 연결망이 가장 활발했고 과제 이후 뇌 회복력도 가장 높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AI한테 뭔가 물어보고 나서 답을 받았는데 정작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잘 안 남는 느낌. 내가 이해한 건지 그냥 복사한 건지 모르는 그 찜찜한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 때 뇌는 여러 영역을 동시에 동원해요. 기억을 꺼내오고 연결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죠.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뇌의 신경 연결망이 강화돼요. 그런데 AI가 이 과정을 통째로 대신해버리면 뇌는 그냥 쉬는 거예요. 근육을 안 쓰면 위축되듯 뇌도 쓰지 않으면 해당 기능이 약해져요. 연구자들은 이걸 인지적 오프로딩의 부작용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생각을 외부에 맡길수록 그 생각 능력 자체가 녹슨다는 거예요. 물론 인지적 오프로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메모를 쓰거나 계산기를 쓰는 것도 일종의 오프로딩이니까요. 문제는 AI가 기존 도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어요. 계산기는 계산만 대신해요. 그런데 AI는 사고 과정 전체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까지. 이게 바로 AI 오프로딩이 훨씬 더 광범위한 인지 퇴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예요. 2026년 3월
시드니공 과대학교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AI에 반복적으로 사고를 위임할수록 해당 인지 기술 자체가 퇴화한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실제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퇴화는 단기 기억부터 시작해요. 2020년 모리슨과 리치몬드의 연구에서 인지적 오프로딩을 반복한 그룹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모두에서 저하가 확인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AI를 쓰면 뇌가 덜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뇌가 쉬는 거니까 오히려 덜 지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거든요. AI 도구 많이 쓰는 날일수록 퇴근하고 나면 더 피곤하지 않으세요? 뭔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머리는 멍한데 몸은 지쳐있는 그 이상한 피로감.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BCG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2026년 공동으로 명명한 현상, 브레인 프라이입니다. 연구팀은 AI 도구를 동시에 4개 이상 사용하는 직장인들을 분석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오류율이 39% 증가했고 이직 의도는 39% 상승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AI를 많이 쓸수록 우리의 역할이 바뀌거든요. 직접 수행하는 사람에서 감독하고 검증하는 사람으로요. 얼핏 보면 더 편한 역할 같아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뭔가를 직접 만들 때는 뇌가 하나의 과제에 집중해요. 몰입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AI 결과물을 검증할 때는 뇌가 끊임없이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이게 맞나? 틀린 건 없나? 빠진 건 없나? 이 끊임없는 체크 상태가 실제 수행보다 인지 자원을 더 많이 소모하거든요.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때 전전두피질이 과부하 상태에 놓여요. 전전두피질은 판단, 계획,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과부하되면 결정 피로가 빠르게 오고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AI가 많이 할수록 내가 더 많이 감시해야 하고 그 감시 자체가 뇌를 더 빨리 소진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중 시간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UC 어바인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는 20년 넘게 인간의 집중 패턴을 연구해왔어요. 2004년에 측정했을 때 평균 화면 집중 지속 시간은 2.5분이었어요. 지금은 47초예요. 이건 단순히 스마트폰 때문만이 아니에요. AI 도구가 우리에게 즉각적인 답을 계속 제공하면서 뇌가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점점 더 견디지 못하게 된 거예요. 불확실한 상태를 버티는 능력,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약해지는 거죠. 칼 뉴포트와 K. 안더스 에릭슨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고강도 집중인지 작업을 할 수 있는 한계는 하루 최대 4시간이에요. 에릭슨은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들을 연구했는데 가장 뛰어난 연주자들도 하루 4시간 이상의 의도적 연습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AI 도구 사용 시간은 어떻게 되냐고요? 각종 조사에서 직장인 기준 하루, 평균 4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어요. 뇌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앞서 말한 감시와 검증의 연속이니까 실제 소모는 훨씬 더 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브레인 프라이는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되는 일반적인 피로와 달라요. 이 상태가 반복되면 전전두피질의 기능 자체가 점진적으로 약화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핸드폰 없이 친구 전화번호 하나도 못 외우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사실 이런 걱정,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1990년대에 계산기가 보급됐을 때도 암산 능력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컸어요. 실제로 연구들은 이를 부분적으로 확인했죠. 2000년대에는 구글이 등장했어요. 2011년 스페로와 동료들의 연구는 구글 효과를 확인했어요. 검색으로 찾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뇌가 그 정보를 기억하려는 노력을 줄인다는 거죠. 기억을 뇌 안에 저장하는 대신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만 기억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2010년대엔 스마트폰이 왔어요. UC 샌디에이고 연구팀이 2018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하루 7시간 이상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어린이들의 대뇌피질 두께가 또래보다 얇게 나왔어요. 전두엽 발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지금은 AI예요. 차이가 있다면 AI는 이전 기술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사고 과정 전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기는 계산만, 구글은 검색만, 스마트폰은 소통과 정보 접근을 바꿨어요. 그런데 AI는 문제 정의부터 분석, 결론 도출, 글쓰기, 코딩까지 인간 고유의 인지 작업 전반을 처리해버려요. 역사의 패턴은 명확해요. 기술이 인지 작업을 대신할 때마다 그 작업에 해당하는 뇌 기능은 약해졌어요. AI는 그 범위가 전례 없이 넓다는 게 문제예요.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춰 볼게요. 지금까지 꽤 불편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내용 주변에서 잘 안 알려주잖아요. 만약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매주 이런 심리학 뇌과학 연구를 여러분의 일상 언어로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런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원리예요. AI 과이존이 구체적으로 뇌에서 무엇을 약하게 만드는가?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예요. 스위스의 연구자 마이클 게를리는 2025 연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AI 도구의 빈번한 사용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위축시키며 사용자에게 인지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비판적 사고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게 정말 맞나? 다른 가능성은 없나? 전제가 잘못된 건 아닌가? 를 묻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연습해야 유지돼요. 그런데 AI가 이미 결론을 내려주면 우리는 그 과정을 건너뛰게 되거든요. 처음엔 편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나중엔 AI 없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때 뭔가 막히는 느낌이 와요. 그 막힘이 바로 비판적 사고 근육이 약해진 신호예요. 두 번째는 기억력이에요. 앞서 언급한 모리슨과 리치몬드의 2020년 연구로 돌아가 볼게요. 인지적 오프로딩을 반복한 그룹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모두에서 저하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기억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형성되지 않거든요. 뇌가 그 정보를 처리하고 기존 지식과 연결하고 의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억이 형성돼요. AI가 이 처리 과정을 대신해버리면 뇌는 그냥 결과만 받아들이는 거고 그건 뇌에 깊이 새겨지지 않아요. 구글 효과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만 기억한다는 거였다면 AI 효과는 찾을 필요도 없으니 아예 기억하지 않는다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세 번째는 창의성이에요. 이게 가장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의성은 전혀 다른 영역의 지식들이 뇌 안에서 예상치 못하게 연결될 때 나와요. 그 연결은 내가 직접 생각하고 고민하고 멍하니 있는 시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AI가 항상 즉각적인 답을 제공하면 뇌가 그 연결을 만들 여백이 사라져요. 멍하니 있을 시간, 혼자 끙끙 앓을 시간, 답이 안 나와서 답답한 시간. 이 시간들이 사실 창의성의 원료거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해요. AI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에르고 그룹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도구를 규칙적이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노인 집단에서는 디지털 도구가 인지 기능 저하를 보완하는 긍정적 효과도 확인됐죠. 핵심은 어떻게 쓰느냐예요. 챗GPT 스스로도 하버드 가제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AI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지, 더 멍청하게 만드는지는 우리가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목발로 쓰느냐, 성장의 도구로 쓰느냐. 자, 그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뇌를 지키면서 AI를 잘 쓰는 방법.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3가지예요. 첫 번째, 먼저 생각하고 나서 AI에게 물어라. 무언가 모르거나 막힐 때 바로 AI를 켜지 마세요. 먼저 3분만 혼자 생각해 보세요. 종이에 써봐도 좋아요. 내 생각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 AI를 활용해서 검증하거나 보완하는 거예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뇌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해요. 두 번째, AI 결과물을 그냥 쓰지 말고 반드시 내 언어로 재구성하라. AI가 써준 글, 요약한 내용을 그냥 복사하지 마세요. 읽고 나서 덮고 내 말로 다시 써보세요. 세 번째, AI 없는 디버크 블록을 하루에 하나 이상 만들어라. 칼 뉴포트의 디버크 개념 기억하시죠? 방해 없는 집중 상태에서 인지 능력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시간이요. 하루 중 최소한 블록, 45분에서 90분 정도는 AI 없이 순수하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 시간이 뇌 연결망을 유지하는 핵심 훈련이에요. 이 3가지, 거창하지 않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정리해 볼게요. AI가 뇌에 미치는 핵심 원리 3가지. 첫째, AI가 사고를 대신할수록 뇌의 기능적 연결망이 약해진다. 둘째, AI를 많이 쓸수록 감시와 검증 부담이 커져 오히려 뇌가 더 빨리 소진된다. 셋째, 비판적 사고, 기억력, 창의성은 쓰지 않으면 실제로 약해진다. 그리고 이 3가지 모두 어떻게 쓰느냐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요. AI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다만 AI가 생각을 대신하게 두는 습관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오늘 AI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혹시 AI 없이는 뭔가 시작하기가 어려워진 적 있으신가요?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저도 읽고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